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고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하자 전 세계 축구계가 한국 감독의 전술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 전역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솔직히 이건 미쳤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거리에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도로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정부가 교통통제를 포기했을 정도라니까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요? 바로 우리나라 김상식 감독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 이후로 베트남 축구는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었죠. 박항서 감독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엄청난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베트남 축구 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솔직히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이룬 업적을 생각하면 그 뒤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동남아시아 최약체 중 하나였던 베트남을 아시아 중강으로 만들어버린 분이잖아요. 그런데 김상식 감독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맡는다고 했을 때 베트남 현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또 한국 감독이냐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어요. 박항서라는 레전드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누가 와도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김상식 감독은 그런 압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바로 결과로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거든요. AFF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첫 임팩트를 남긴 김상식 감독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동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태국한테 2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통 감독들은 어떻게 하나요? 수비 보강하고 추가 실점 방지하면서 그냥 은메달이라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김상식 감독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공격수를 더 투입하면서 역전 승리를 노렸고 실제로 3대 2로 뒤집어버리는 미친 용병수를 보여줬거든요. 이 경기 하나로 베트남 국민들은 이 사람이 제2의 박항서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레전드는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시작됩니다. 김상식 감독이 U23 선수들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면서 8강이 목표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진짜로 현실적인 목표였던 거죠. 왜냐면 베트남이 숙한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세요?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 팀들과 베트남의 피파 랭킹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나요? 베트남은 키르기스스탄하고만 비슷한 수준이었고 요르단이랑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무려 50계단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50계단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인 축구 상식으로는 조별, 예선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거예요.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1승만 해도 대성공이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김상식 감독은 개막전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면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요르단이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시나요? 중동의 강호 중 하나고 피지컬적으로 베트남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김상식의 베트남은 요르단을 상대로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압박 축구를 펼치면서 요르단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 경기를 본 축구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트남이 언제 이렇게 조직력이 좋았나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2차전 키르기스스탄전도 승리, 3차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대 0으로 제압하면서 조별리그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조 1위 통과. 이게 얼마나 미친 성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회 전에 8강만 가도 성공이라던 팀이 조별리그를 씹어먹으면서 1위로 올라간 겁니다. 베트남 현지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이런 성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8강에서 만난 상대가 UAE였거든요. UAE라는 팀, 여러분 아시죠? 중동 축구의 대표 강호 중 하나이고 피지컬 면에서 베트남을 압도하는 팀이에요. 게다가 중동 팀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비매너 플레이와 반칙 축구, 그리고 선제골 넣고 침대 축구 펼치는 거로 악명이 높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베트남이 여기서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졌어요. 베트남이 UAE를 상대로 6대 4 정도의 점유율 우위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는지 아시나요? UAE라는 팀이 베트남보다 피파 랭킹이 훨씬 높은 팀인데 베트남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베트남 축구 팬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완전히 흥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 30분경 베트남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UAE의 골망을 가르는 순간 베트남 현지는 완전히 들썩였어요. 스포츠바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껴안았고 거리에서 경기를 보던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축하 퍼레이드를 시작했죠. 근데 축구라는 게 90분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UAE가 곧바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스코어를 1대1로 만들었을 때 베트남 팬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설마 여기서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근데 김상식의 베트남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후반 60분경에 추가골을 터뜨려버렸거든요. 스코어 2대1 베트남이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축구 전문가들이 베트남의 플레이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트남 선수들이 UAE를 상대로 전혀 주눅 들지 않는다.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라고 극찬했어요. 특히 조직력 면에서 베트남이 UAE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베트님이 예전 같았으면 강팀만 만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축구의 신은 베트남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UAE가 후반 67분경에 또다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거든요. 2대2 동점, 그대로 90분이 종료되면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순간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UAE는 피지컬적으로 베트남보다 우위에 있는 팀이고 연장전에서는 보통 체력이 좋은 팀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연장 전반 100분경 그야말로 기적 같은 골이 터집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시작된 이 골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축구 전문가들이 이 골 장면을 분석하면서 완전히 감탄했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좌측에서 골문으로 공이 전달되는 상황이었는데 골문 앞에 있던 베트남 선수가 헤딩을 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이 선수의 자세를 보면 약간 뒤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이 설명하길 헤딩슛에 제대로 힘을 실으려면 허리를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반동을 주면서 머리를 휘둘러야 하는데 이 선수의 자세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대요. 골대 바로 앞이었으면 모를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런 자세로 헤딩을 하면 골키퍼한테 쉽게 잡힌다는 거죠. 놀라운 건 이 베트남 선수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헤딩슛을 시도하는 대신 뒤에 있던 동료에게 공을 넘겨주면서 플레이를 이어갔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판단력인지 아시나요? 골 앞 찬스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침착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UAE 수비수들이 골문 앞 거의 모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문가들 말로는 이런 상황에서 골이 터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시 뒤로 빼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선수가 미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동료에게 패스할 공간도 없고 슈팅각도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담한 플레이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8강전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랭킹이 높은 UAE를 상대로 연장전 상황에서 1대1 개인기로 돌파를 시도한다는 게 보통 배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플레이다. 김상식 감독이 이 선수들에게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거지라고 극찬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같았으면 강팀 앞에서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상식 매직입니다. UAE 수비수를 제친 베트남 선수는 왼발로 슈팅을 때렸는데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방향이 약간 틀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운이 따라줬습니다. 공이 UAE 수비수의 몸에 맞고 다시 베트남 선수에게 흘러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통은 공을 잡지 말고 바로 슈팅하는 게 좋은데 공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예상 못한 베트남 선수는 일단 공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플레이가 나옵니다. 이 선수도 앞에 동료처럼 상대 수비수를 제치려고 드리블을 친 거예요. 두 명의 베트남 선수가 연속으로 UAE 수비수를 상대로 1대1 돌파를 시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팀 플레이인지 아시겠어요? 당황한 UAE 수비수가 뒤에서 베트남 선수의 발을 걸어버렸는데 이미 공이 앞으로 빠져나간 상황이었어요. 만약 골이 안 들어갔다면 이건 무조건 페널티킥이 선언될 상황이었습니다. 넘어지는 베트남 선수에게서 공이 또다시 다른 베트남 선수에게 전달됐는데 앞에 UAE 수비수 3명이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슈팅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고 공이 UAE 수비수를 살짝 스치면서 굴절됐습니다. 이 굴절 때문에 UAE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려서 다이빙을 못했어요. 골이에요. 3대2. 베트남이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골의 운도 따랐지만 만약 안 들어갔다면 앞선 파울 때문에 페널티킥이 선언됐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어쨌든 베트남이 득점에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골이 터진 순간 베트남 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변했어요. 하노이와 호치민의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차도는 완전히 마비됐고 경찰이 교통 통제를 포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은 김상식을 외쳤어요. 이게 단순히 8강을 이긴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트남 축구 역사상 U23 아시안컵에서 4강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UAE였잖아요. 중동의 강호를 꺾고 4강에 올라간 거예요.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일이었던 거죠. 경기가 끝난 후 베트남 현지 시각으로 저녁 시간대였는데 이 시간대에 이런 역사적인 승리가 나왔으니 베트남 국민들의 도파민이 얼마나 터졌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SNS에는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베트남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스포츠 신문들은 일면 전체를 김상식 감독과 베트남 선수들 사진으로 도배했고요. 한국 축구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중동의 비매너, 침대 축구를 김상식 감독이 제대로 교육시켰다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실제로 UAE가 선제골 넣고 시간 끌기에 들어갔으면 베트남이 고전했을 텐데 베트남이 먼저 골을 넣으면서 UAE의 전술을 무력화시켰거든요. 이게 바로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승리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이에요. 연장전 결승골 장면에서 베트남 선수 2명이 연속으로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드리블 플레이. 이게 김상식 감독이 심어준 자신감의 결과물이거든요. 예전 베트남은 강팀만 만나면 정신적으로 위축됐어요. 피지컬에서 밀린다는 열등감 때문에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고 기회가 와도 주저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김상식 감독 체제하에서 베트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UAE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당당하게 맞붙고 1대1 상황에서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하고 골 앞에서 침착하게 판단하는 팀으로 변모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감이었어요. 너희는 할 수 있다. 강팀이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신의 플레이를 믿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입했다고 해요.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나타난 겁니다. 조별 예선에서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를 모두 제압하고 3전 전승으로 1위 통과한 것도 놀라운데 8강에서 UAE까지 꺾고 4강에 올라간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쓴 거죠. 베트남 언론들이 김상식 감독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제2의 박항서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박항서 감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자기 이름으로 베트남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겁니다. 심지어 일부 베트남 팬들은 김상식이 박항서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베트남 축구의 성공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한국 감독이 동남아시아 팀을 이끌고 아시아 대회에서 강호들을 연파하고 4강까지 올라간다는 건 한국 축구의 전술적 수준과 지도자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아시아 중강으로 만들었고 이제 김상식 감독이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감독 2명이 연속으로 베트남 축구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시스템과 철학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증거죠. 베트남 현지에서는 지금 한국 감독 모시기 열풍이 불고 있대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축구 협회들도 한국 감독을 영입하려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국 감독이 오면 팀이 강해진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김상식 감독의 전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는 베트남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짰어요. 베트남 선수들은 피지컬은 약하지만 민첩성이 좋고 조직력이 뛰어나거든요. 김상식 감독은 이 점을 활용해서 빠른 패스 축구와 적극적인 압박을 주문했어요. UAE전을 보면 베트남이 경기 내내 UAE를 압박했잖아요. 공을 빼앗으면 바로 빠른 역습으로 전환하고 수비할 때는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해서 UAE가 제대로 빌드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김상식 감독의 전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수 기용도 탁월했어요. 연장전에 들어가기 전에 교체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지친 선수를 빼고 신선한 선수를 투입하면서 팀의 활력을 유지했어요. 연장전 결승골을 넣은 선수도 후반에 교체 투입된 선수였거든요. 이런 세밀한 경기 운영이 승리로 이어진 겁니다. 베트남 팬들이 김상식 감독의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바로 겁이 없다는 거예요. 강팀을 만나도 수비적으로 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붙는 스타일이거든요. AFF 챔피언십 때도 그랬고, 동아시안 게임 결승전 때도 그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했죠. 이게 베트남 팬들한테 신선한 충격이었대요. 예전 베트남은 강팀 만나면 골문 앞에 10명 세워놓고 버티는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김상식 감독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공격 축구를 펼쳤고, 그게 실제로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베트남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상식 감독의 또 다른 강점은 선수들과의 소통이에요. 베트남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독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해요. 경기 전에 너희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라고 용기를 준대요. 이런 신뢰가 선수들의 자신감으로 이어진 거죠. UAE전에서 베트남 선수들이 보여준 과감한 플레이도 다 이런 신뢰에서 나온 겁니다. 감독이 실수해도 괜찮다, 내 플레이를 믿어라고 해주니까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명장의 리더십이죠. 베트남 언론들이 지금 김상식 감독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연일 일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어요. 김상식의 기적, 한국의 마법사, 베트남 축구의 구원자 이런 식으로 극찬 일색이에요. 심지어 베트남 정부에서 김상식 감독한테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베트남 거리 곳곳에 김상식 감독 초상화가 걸려 있대요. 박항서 감독 사진 옆에 김상식 감독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는 거죠. 베트남 국민들이 김상식 감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국 축구계에서도 김상식 감독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 협회 관계자들이 인터뷰에서 김상식 감독의 성공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한국 감독이 해외에서 성공하면 한국 축구 전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비단 축구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K-팝, K-드라마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거기에 K-축구까지 더해진 거예요. 한국 감독이 동남아시아에서 축구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게 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대요. 김상식 감독의 인터뷰를 원어로 듣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래요. 심지어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베트남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축구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김상식 감독을 광고, 모델로 쓰려는 한국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대요. 이미 몇몇 기업은 김상식 감독과 광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식 감독의 인기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거죠. 베트남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시안컵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축구 관련 상품 판매가 급증했대요. 베트남 유니폼은 품절 사태를 빚었고 김상식 감독 사진이 박힌 티셔츠도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스포츠 바들은 경기 날마다 10,000원 사례를 이뤘고요. 이게 다 김상식 감독이 만들어낸 효과예요. 축구 하나로 베트남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거죠. 박항서 감독이 뿌린 씨앗을 김상식 감독이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감독 2명이 연속으로 베트남에서 신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베트남은 이제 4강에 진출했잖아요. 준결승에서 어떤 팀을 만나든 김상식의 베트남은 당당하게 맞붙을 겁니다. 이미 UAE를 꺾었으니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거예요. 베트남 팬들의 기대도 엄청나요. 결승까지 가자, 우승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회 전만 해도 8강만 가도 성공이라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우승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예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준 겁니다. 한국 축구 팬들도 베트남을 응원하고 있어요. SNS에는 김상식 화이팅, 베트남 우승하자 이런 댓글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국 감독이 이끄는 팀이니까 한국 팬들도 함께 응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축구가 만들어내는 연대감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